잠시 후에 썬가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은 JTBC 2024년도 9월 2일자 기사네요. 러시아의 최대 규모 드론 공격, 장거리 공격도 허용 요청도, 엄청난 규모의 러시아에다가 드론 공격을 해놓고 뭐 러시아 중심을 때리겠다고 드론으로도 저번에는 미사일을 저기 러시아 중앙부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격을 허용해달라고 바이든한테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드론도 장거리 공격을 좀 허용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네요, 젤렌스키가. 오늘 기사가 현지 시간 1일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부에 있는 정유공장 폭발 소리와 함께 붉은 화염이 타오릅니다. 현장 저기 필름을 보니까 막 드론이 그렇게 대단한 위력을 가진지 몰랐어요. 그 조그만 거 애들 갖고 노는 것인 줄 알았더니 전쟁 무기에서 이 드론이 대단히 유익하게 사용되네요.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가 발전소와 정유소를 겨냥해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드론 150여 대를 격추했다고 했지만 피해 상황은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동북부 지방에 대한 러시아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도 이제 우크라 동북부에 공격이 계속되고,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발전소 정유소를 갖다 공격했군요.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게 이게 좋을 게 없죠. 서로에게 인명살상이 이어지고. 현지 시간 1일 우크라이나 하루키우 펑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허둥댑니다. 이 화면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네요. 현지 시간 1일 러시아군은 하루키우 쇼핑몰과 행사장 건물 등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인파가 많은 이런 쇼핑몰이나 행사장 그런 건물을 또는 아파트 이런 데를 공격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 전에는 이런 저기 민간 이런 시설에는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민간이 뭐고 다 그냥 공격해. 아파트도 공격하고 어린이 놀이터까지 공격을 해요 지금.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어린이 5명을 포함해서 최소 47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올레시니호보프 하루키우 주지사는 하루키우에 10발 이상의 미사일 공격이 또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찼던 슈퍼마켓을 포함해 여러 곳이 공격당했습니다. 슈퍼마켓을 공격해서 뭘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 나라 국민을 죽여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A는 지켜야지. 인간적인 아파트라든지 그 슈퍼마켓을 공격해서 뭐 했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 안 지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육공장이라든지 그런 발전소 이런 데를 갖다가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가는 거죠. 서로 악이 악을 부르는 거예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 국가에 장거리 공격을 허용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나 영국, 독일이 이제 준 그 드론들을 러시아 이제 장거리를 해서 러시아 중심으로 때리겠다 이거죠, 드론으로.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장거리 공격을 허용하고 적절한 장거리 미사일과 포탄을 지원함으로써 평화를 가지고 목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적군이 공격해오는 주요 방면의 전황이 어렵다며 동부전선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현대전의 드론이 전쟁 무기로 이렇게 사용될 줄 꿈에도 몰랐는데,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게 손으로 이렇게 조작해서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런 장난감으로 봤는데, 드론의 위력도 대단하며 이 드론이 모두 서방에서 공수한 것이라니 서방의 드론 기술이 군수물자에 많이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론이 군수물자라든지 무슨 배달에 사용된다 그런 것은 좀 그런 첩보를 우리가
그런 그 방송을 좀 봤지만 이렇게까지 현대전에서 들어온 역할이 큰 줄 몰랐어요. 젤렌스키는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깊숙이 공격하고 싶은 모양인데 러시아 중앙 깊숙이 드론 공격을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서 젤렌스키가 애가탄 모습인데요. 앞으로 현대전은 자국의 병사를 피해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요격 격추시키는 드론 전쟁 형태로 가는 추세입니다. 드론을 공격했을 때 자기 자국의 병사들이 죽지도 않고 거기서 상대방의 국가에 가서 떨어뜨려서 거기만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앞으로 드론이 더 자국의 군인들이 지금 부족한 상태고 모병을 모집해도 오지도 않고 러시아는 7천만 원을 준다 해도 안 온다잖아요. 그리고 무기도 없이 거기에 전쟁터에 내보내니까 그 핸드폰으로 다 자기가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있고 이것은 정말 황당하다 이렇게 가족이나 자기 할머니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 할머니하고 이 어머니들이 푸틴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애가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도 없이 나가 있다 그렇게 이제 그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러시아 상황인데 지금 젤렌스키는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에서 많은 그 무기를 갖다 공급받지만 이것이 방어용으로만 쓰지 네가 직접 러시아 중심으로 타격하거나 공격하지 마라 이제 이런 그 무기를 지급한 나라에서 허락을 받아야 그 무기를 쓸 수 있으니까 계속 장거리 미사일 뭐 던질 수 있게 해달라 뭐 장거리 드론을 던질 수 있게 하라 뭐 이 젤렌스키는 계속 그것을 서방 국가한테 요청하고 있죠. 그 무기를 갖다가 공급을 받았지만 이것을 사용할 때는 그걸 전부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자국의 병사를 피해주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요격 격추시키는 드론 전쟁 형태로 요즘 현대전이 가는 추세예요. 우리나라 드론 방위 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될 듯합니다. 우리나라도 드론 생산에 다음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어요. 그 발칸반도 저쪽이 지금 세계 3대 전쟁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쟁 날 때는 중국하고 필리핀 무슨 대만 일본 요거 셋이 이제 영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남북이 이제 지금 대세인데 앞으로 한 군데가 더 나오면은 중국이 대만하고 그 일본하고 영토 전쟁 벌어지고 필리핀하고 벌어진다면 거기에 미국이 가세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남북이 이제 요때다 싶어서 북한이 이제 남침하면은 미국은 주한미군을 갖다가 대만 인도 태평양에다 끌어다 주고 돈은 뭐 한국한테다 다 받아먹고 뭐 오키나와에도 가고 이러는데 주한미군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트럼프는 그러고 바이든은 갖다 우리나라에 저기 주한미군들 갖다가 뭐 인도 태평양 그쪽 전쟁에도 같이 연습하잖아요. 전쟁을 대비한 연습하고 일본 오키나와 가서도 연습해요. 주한미군은. 그리고 이제 한국은 부자니까 돈 더 내라 이제 이런 상태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해 버리겠다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국하고 이런 영토 싸움 하고 있는 필리핀이라든지 대만이 더 중요하죠.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100% 자기 반도체 수급을 위해서 대만 철저하게 막을 것입니다. 한국 주한미군도 거리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한국은 그냥 비워버리죠. 오늘 JTBC 2024년도 9월 2일자 기사입니다. 우크라 러시아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 장거리 공격도 허용 요청도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계속 선가크루스의 정치 코멘트는 계속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치 코멘트가 계속 있어요. 계속 3장이나 있으니까 정치 코멘트를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로일 매치 그래서 러시아 편입니까? 로일 매치 우리 우크라 편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네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우리 정부가
미국과 같은 그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동맹이기 때문에 같이 미국과 같은 저기 그 것을 좀 같은 이제 행동을 취하죠. 근데 이제 미국은 러시아를 이렇게 남은 나라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든지 강자가 먼저 침공한 나라가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니까 피해를 당한 나라를 돕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국제적으로 많은 러시아 자금이 석유 자금이 묶여 있는 것도 너가 남은 나라를 공격했기 때문에 지금 그 러시아에 의해서 모든 뭘 중단시키고 갖다 그 저기 러시아 석유 자금도 갖다 묶어버리고 이제 이러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전제 물자를 보내줄 것도 러시아에 묶여놓는 자금에 대한 이자 돈을 가지고 다른 이제 국가들은 러시아 그 묶여진 것을 우크라이나를 많이 파괴했으니까 이걸 써서 전제 물자 사서 다 보내자 이러는데 이제 만약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러시아에 그 석유 자금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 이자를 가지고 젤렌스키한테다가 뭐 여러 가지 나라에서 저기 전장 무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지금 미국이 돕고 있는 우크라이나 편에 서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에 러시아하고는 우리 연해주 쪽에 같이 연결돼 있어요. 북한 남북이 한 나라일 때 우리 북한의 제일 꼬랑지 연해주 쪽에가 압록강 저쪽으로 우리나라하고 러시아는 같은 땅하고 같이 접견을 이루고 있고 중국하고도 간도 땅 그쪽으로 지금 접경을 이루고 있어요. 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같이 붙어 있죠. 우리나라하고는. 그리고 이제 뭐 남북은 뭐 옛날부터 한 나라였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교류하고 사신을 보내고 이런 나라로 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값싼 천연가스 러시아산 거 쓰고 수산물 뭐 러시아 무슨 가재라든지 그 저기 러시아산 명태라든지 러시아의 뭐 석유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는 한국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고 전기 제품 이런 것들 가져가고 우리는 러시아산의 석유라든지 값싼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도 이제 그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러시아나 저기 중국에 많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 거기하고 사이를 끊으라니까 뭐 삼성도 뭐 중국에서 있다가 다 철수하고 나오면서 많은 공장도 거기다 두고 나왔잖아요. 현대도 지금 저기 그 러시아에다가 많은 거 투자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지금 나왔는데 전쟁이 끝나고 다시 화합이 되면은 이제 또 가서 뭐 하겠지만 지금 이런 국제 사회가 단합을 하고 러시아 죽이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우리는 국제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지 않아요.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서 먼저 침공한 나라가 러시아니까. 그리고 러시아 제재에서 우리는 국가가 너무 과다하게 그럴 필요 없다. 인도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저런 여러 나라들이 중립을 지키면서 자기 국익과 적절한 선에서 자기를 죽여가면서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국민들을 죽이면서까지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우크라이나 편이긴 맞지만 우리 동맹국인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서방 체제 우리가 다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편이지만 러시아라든지 중국도 우리 친근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선이 필요하다. 완전히 적은 아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그런 위주로 가지 말고 자국 중심으로 또 국제 정세에 적당히 발을 맞추면서 그리고 우리 한국산 군사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아주 젤렌스키가 엄청나게 요구하지만 우리는 국제법에 의해서 우리 군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 유지하고 또 우크라이나에는 우리나라에서 군사 무기는 안 주지만 다른 방법으로 돕고 있어요. 서방 국가들이 군사 무기를 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군사 무기는 아니지만 뭐 의료라든지 경제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돕고 있죠. 잠시 후에 또 다른 저기 나의 정치 코멘트가 아직
세 장인가요? 네 장이 남아 있나요? 많이 남아 있네. 세 장이 남아 있네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잠시 후 또 뵙겠습니다. 세자. 여기까지.